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을 읽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전통과 진정의 분기, 심행은 상수에 이어가지고 불교의 분기,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또는 딱가를 해석한 불교,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 이렇게 불교의 분기점으로의 딱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사실 이 관계로 중요한 설명을 좀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불교 입문 이 사실 책 읽기 260129 전통과 진정 3 불교의 분기점,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바른 흐름이다.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1번. 심행은 상수로 출발하는 2차 인식은 심행은 상수로 출발하는 2차 인식은 심과 애를 생겨나게 하는데 애의 형성 과정인 딱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는 불교의 분기점,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해석 못한 불교, 또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해석 안 된 불교로 이어집니다. 심행은 상수에서 상과 소의 과정에서 심이 형성됨에서 딱가의 해석. 이때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향상,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런 삶의 향상으로 이끌리는 흐름이어서 느리게 노를 저어도 흐름 위에 올라탄 힘으로 삶은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편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중요 주제들을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중요 주제에서 동의어로 간주하는 전통의 공부가 불교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데 비해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 해석하는 진정의 공부는 불교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냅니다.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접근이어서 불교는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출발하죠.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은 그대로 딱가를 해석한 불교라는 불교의 분기점으로 이어지죠. 그랬을 때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삶의 향상으로 이끌리는 흐름이다. 느리게 노를 저어도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린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딱가가 해석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중요한 주제들을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심의식, 이건 동의어요?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차별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니,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가가지고 끝에 문제를 해결한,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 불교에서 그런 심오함의 끝이라고 하는 불교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한다.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이 삶의 심오한 영역에 접근이 안 되니까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거기서 불교를 깊이를 담아내지 못한다. 부처님 깨달음의 그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삶의 표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들이 말하는
뭐 어떤 관점하고 별 차이 날 게 없는 깊이를 담아내지 못한 표면의 이야기로 불교를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도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깊은 이 심오한 영역에까지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깊은 수행 대신에 뭐 마른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 이래가지고 삼매 없는 깨달음 이런 그냥 표면에서 그저 현상적인 문제들에만 좀 접근하고 마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보는 삶의 깊은 영역 이 심오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요거 왜 그러냐?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딱가가 해석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요런 것이 결국은 불교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해석하는 진정의 불교, 진정의 공부는 불교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낸다.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접근이어서 불교는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네,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한 그 부분을 좀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간 요 표현을 멋지게 담아낸 것 같아요. 하여간 전통과 진정의 분기에서 불교의 분기로 가서 딱가가 해석되었을 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중요 주제에서 보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전통의 공부가 불교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런 진정의 공부는 불교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낸다. 그렇게 부처님 깨달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이 깊은 심오한 깨달음을 담아내니까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접근.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접근이어서 불교는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요렇게 어저께 제가 정리를 했는데 참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동질성 위의 차별성에서는 1번 심의식의 문제, 2번 세 가지식 해서 연기된 식, 씨안식, 머문식, 연기된 식 해서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3번 두 가지 의 해서 심의식의 의와 안이비설신의의 의 이래서 인식의 통합자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부분까지 보았어요. 자, 이렇게 어제 공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질성 위의 차별성에서의 네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네 가지 암, 식, 분별암, 무명존재암, 탐가치암, 심암 이렇게 되죠. 네. 자, 동질성 위의 차별성 네 번째, 네 가지 암 해서 알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미 무엇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책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최고의 성과 이래 되잖아요. 자, 식, 분별암, 무명존재암, 탐가치암, 심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식, 위냐나가 생기는데 외입처의 분별암, 위냐나이고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알은 씨앗식이다. 행위적 알미고 알의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거.
씨앗식이 수를 인식하면 상락아의 전도에 따른 무명 존재암과 즐거운 느낌에 대해 좋은 것이라는 왜곡 정의 전도인 탐과 괴로운 느낌에 대해 나쁜 싫은 것이라는 왜곡 정의 전도인 진이 생기는데 가치함입니다. 그리고 분별알민 식과 존재알민 무명 그리고 가치알민 탐이나 진이 함께하면 알미 완성되는데 냐나 바로 요 단어죠. 냐나 알민 심입니다. 그래서 분별알민 식이 존재알민 무명이 스민 채 가치알민 탐으로 커지면 심이 되고 심은 가치알민 탐의 영향으로 바라는 성질 로바를 가져서 소망, 난디를 생겨나게 한 뒤 몸과 함께하는 행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인 식에 이어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건 그동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특히 요번 책을 통해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를 드러냈고 그랬을 때 요렇게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완성된 암 요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요럴 때 식이 인식론, 무명, 존재론 그리고 탐이 가치알미여서 연결돼서 가래까지 가면 가치론 이렇게 하는 부분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럴 때에 이제 가치알문 여기서 보면 즐거운 느낌의 좋은 것, 괴로운 느낌의 나쁜 것, 싫은 것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가 부여되니까 이것이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는 마음은 식에 이어 가치가 이끄는 가치가 유발하는 행위, 심은 행위하는 마음 이런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전통보다 진정, 동질성 위의 차별성 1번. 네, 요런 그림입니다. 전통보다 진정, 동질성 위의 차별성,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해서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 동질성 위의 차별성의 첫 번째 주제. 자, 요것이 식이 보면 윈냐나인데 위냐나 해서 분별알미죠. 그러고 이 식은 세 가지 식 해서 연기된 식, 씨앗식, 머문식 이렇게 순환하는 식이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식에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의는 만호이죠. 그런데 두 가지 의가 있다. 해서 의 1번은 심의식의 의여서 심과 식이 몸과 함께한 것을 말한다. 의 2는 안입이 설신의의 의여서 의처이고 요것은 의식 더하기 의근이다. 자, 그랬을 때 심이라는 것은 그대로 냐나 암 분별알미 무명이라는 존재암과 탐이라는 가치알무로 커진 것. 그래서 알미 완성된 것이 냐나 알미인데 요것이 심이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완성된 암까지 해서 네 가지 알미 설명되죠. 1차 인식에서 내입처 외입처에서 외입처에 대한 분별 알무로 식이 생겨나서 2차 인식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분별 알무로 생겨난 식 윈냐나가 2차 인식에서는 분별하는 알미 되죠. 분별작용을 하는 2차 인식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요 식이죠.
이 식이 존재암 무명 그리고 가치암 탐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 더해지면 식 분별암과 무명 존재암 그리고 탐이라는 가치알미 더해지는 거. 요거는 말하자면 무명 존재알미 스며 있는 탐 가치알미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제 심행은 상수라고 설명을 하고 심은 식 더하기 탐이다 해서 분별암 더하기 가치알무로 완성된 암야나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알미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이끈다 해서 소망이 생겨나고 알미 소망으로 연결되면 가래가 되죠. 요 암, 가치알민 탐이 탐에다가 소망이 더해지면 난디라가 사하같다 라고 하는 가래가 된다. 이래서 행위자가 심이다. 심은 행위하는 마음. 그래서 행위 이후에 머무는 것은 이제 머문식이고 심이 행위자라고 하지만 행위자의 본질은 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뭐 여러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 보았는데 뭐 좀 어려운 그림입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잘 담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자, 잠시만요. 이제 그림 밑에 가면 이 주제는 제2부 총괄 제3장 2 지화견에서 더 상세하고 정형된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178쪽. 뭐 여기서는 뭐 일단 이제 요런 주제를 드러내고요. 이제 제2부 총괄에 가가지고 지화견에서 요 더 상세하고 정형된 용어로 설명했다. 1차 인식, 내입처, 외입처에서 외입처의 분별 알민 식이 생겨나고 2차 인식은 그 식과 수에 의해서 존재 알민 무명, 가치 알민 탐엔진 그리고 완성된 알민 심 이렇게 다시 정리했고요. 요런 개념들이 정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 안에 없었던 감춰졌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 위의 차별성 5번 세 가지 행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주 그 공부의 중심에 두는 거지만 행이라는 것이 중요 교리의 세 군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연기의 행들, 오온의 행들, 삼법인의 행들. 그래서 그림 207쪽 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207쪽이니까 네, 요런 그림이죠. 세 가지 행의 연결된 의미에서 12연기의 행, 오온의 행, 삼법인의 행 이렇게 이제 연결된 하나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요렇게 세 가지 행을 볼 수 있는데요. 행은 상카라인데 복수형인 상카라 행들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은 세 가지 교리에서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입니다. 연기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인데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 행으로 정의됩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들 식의 5가지 무더기인데
신행, 구행, 의행의 세 가지 행으로 나타납니다. 삼법인에서는 재행, 무상, 재행, 계고로 나타나는데 재법무화의 법은 행 더하기 열반에서 열반을 제외한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이고 구체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인 오온입니다. 전통의 공부에서는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심의식을 동의어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심의식, 심과 의와 식이 같으니까 심행과 의행이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연기의 행을 전생의 행위라고 해석하는데 삼세 양중인과설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의 관점에서 행들을 해석하는데 연기의 행들은 신구, 심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고 오온의 행들은 생겨난 신구, 심, 위드 몸해서 의의 행위를 통한 형성작용이며 삼법인의 행들은 그런 형성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런 해석에는 세 가지 행은 형성작용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연기, 오온, 삼법인으로 전개되는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에 속한 세 가지 중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네, 행이라는 것이 삼법인, 연기, 오온 세 개의 중심 교리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행들을 동질성 위의 차별성, 행이라고 하는 형성작용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삼법인의 행, 연기의 행, 오온의 행 이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깨달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들의 이 차이를 보완하지 못하니까 불교를 알 수 없죠. 동질성 위의 차별성에서 행들에 대한 주제도 심의식에 대한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죠.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불교에서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체계로 제시됩니다. 사념처는 여실지견에 이르는데 예류자의 성취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해탈지견에 이르는데 아라한의 성취입니다. 다시 사념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드러남,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의 과정으로 완성되어 완성된 사띠로의 사띠토대를 갖춥니다. 그러면 사띠토대 위에서 여모 이탐의 심해탈 사마타가 소멸 해해탈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해탈지견하는데 부동의 심해탈로의 완성입니다. 요거 뭐 완전히 수행의 골격이죠. 이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는 그찜, 진정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역할의 차별성에 따른 다른 테크닉이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도 관찰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역할의 차별성에 따르는 다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실지견의 과정과 해탈지견의 과정이라는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라고 했을 때 사마타라는 말을 같이 쓰거든요. 그침, 진정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사마타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테크닉이냐 하는 거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테크닉이냐 하는 요게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다르다고요. 사마타, 그침 진정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직접 사마타라고 불리는 거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불리는 게 차별된다고요. 그침 진정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자리와 역할에서의 차별.
요런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수행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도 관찰이라는 동질성 위에 어느 자리 어떤 역할, 이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수행을 볼 수 없는 거죠. 전통의 공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요 문제죠. 예류자에 이르는 과정과 아라한의 성취 과정은 천길머입니다. 그런데 천길먼 두 가지를 압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하면 깨달음의 길이 왜곡됩니다. 여실직견의 과정 없이 해탈직견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삼매의 과정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삼매의 습기 없는 마른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없는 순수 윗바사나라는 중요한 경에 의한 방법, 요게 중요한 거죠. 경에 없는 방법으로 수행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부정한다고 지적하게 되는데 어쩌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인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길이 아닌 경에 없는 방법인 마른 윗바사나 또는 순수 윗바사나가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그런 정도의 수행법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 사실 문제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 수행 체계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윗바사나가 어떤 거냐? 라고 한국의 어른 스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누군가가 윗바사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수행 체계를 설명드렸겠죠.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들어보니 윗바사나가 그런 거야? 에고 그거는 너무 낮은 수행법인데 이거는 그런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특히 테라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니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는데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면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 그 내용을 돌이켜 살펴보면 윗바사나가 어떤 수행이냐라고 했을 때 윗바사나는 이런 수행입니다 라고 어른 스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래서 삼매의 습기 없는 마른 윗바사나, 삼매 없는 깨달음. 사마타 없는 순수한 윗바사나? 마찬가지 삼매 없는 거죠. 이게 윗바사나다라고 한국의 어른 스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당연히 어른 스님들 입장에서는 에이구 윗바사나가 이렇게 삼매도 없이 삶의 표면적인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치유 또 티칭 코칭 이래가지고 삶에서 많이 힘든 사람들에게 현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치유의 길, 힐링의 길을 안내하는 요런 정도로밖에는 윗바사나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잘못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윗바사나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법의 윗바사나와 차별되는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의 이 깨달음의 마지막 자리,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러한 윗바사나를 바르게 설명해 드렸다면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게 바로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통과 진정의 차별에서 심행은 상수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딱가가 해석되지 못했다. 이런 불교의 분기 가운데에서 바르지 못한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동질성 하나여, 뜻으로는 하나여, 이렇게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근본경전연구회는 딱가의 해석 위에서 밖의 영역으로부터 딱가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의 사념처와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염오이탐 소멸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의 바른 길입니다. 해서 이제 그림, 전통보다 진정, 동질성 위의 차별성 2번. 네, 요런 그림이 그려졌죠. 전통보다 진정, 동질성 위의 차별성,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네, 요 개념을 이건 우리가 요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우리가 삼매수행경에서 4단계로 삼매수행의 골격을 설명해 주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소선, 제2선, 제3선, 제4선. 두 번째가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관찰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것으로의 법의 윗바사나.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한 쌍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직연해서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낸 여실직연하면 요게 예류자의 경지죠. 그러면 이렇게 예류자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한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낸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태어남의 끝이다, 다음에 존재 없다라고 하는 해탈직연에서 열반을 실현하게 되죠. 이렇게 해탈직연 열반을 실현한 성자를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삼매를 닦는 수행자가 예류자의 성취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요게 깨달음의 과정이죠. 그럴 때 그 깨달음의 과정이 예류자는 여실직연으로 특징 지어져요.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여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은 해탈직연이어서 열반을 실현한 거예요. 열반은 행들은 무상고 무아하지만 열반은 어때요? 무상고가 가라앉아가지고 락이고 무아인, 무아인 열반의 실현하면 해탈직연이죠. 그렇게 열반이 실현된 상태를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에 존재 없음, 이렇게 해서 아라한은 해탈직연, 예류자는 여실직연, 수행자가 삼매를 닦아나가죠. 그랬을 때 수행자가 삼매를 닦아서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있고, 예류자가 아라한을
그러니까 해탈지견에서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죠. 자, 똑같이 사마타를 쓰고요. 윗바사나를 쓰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직접 나오는 자리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고 수식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하고 요거는 사마타 그침과 윗바사나 관찰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는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수행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락 무아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행이죠.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다.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요 부분이죠. 전통의 공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이거 이렇게 바르게 경에 의해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면 전통의 불교가 이렇게 다른 자리, 다른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의어라고 부르면, 삼매를 닦아가지고 여실지견 예류자를 거쳐서 해탈지견 아라한이 되는 이런 수행의 완성 과정을 중간 과정은 싹 빼먹고 삼매를 닦으면서 바로 해탈지견에서 아라한이 된다. 거기에 삼매라는 것은 의미가, 삼매는 필요치 않다. 그러니 삼매를 닦는 게 아니고 삼매 없는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를 닦아서 해탈지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 해서 608쪽, 그러면 304. 딱가를 중심에 둔, 뭐 좀 전에 우리 수행지도의 골격, 그 삼매수행경 잠깐 보았고요. 이제 네, 608쪽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가 있는데요. 네, 요 보면 이제 자, 수행 지도인데 딱가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자, 보면 수행 지도 출발하죠. 필수품 1 어부이제요. 필수품 2 삼매의 성취. 그러면 바른 삼매에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되죠. 이때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요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신업, 구업, 사유에서 윗닦아까지 신구의의 행위에 윗닦아의 이 자리까지 와서 윗닦아 윗자라 있고 없고 여기까지 와야 이제 바른 삼매고, 그러면 삼매를 닦는 수행, 삼매 수행을 통해서 심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서 여실지견한다. 요때를 실다운지의 아빈야 사띠도대 사띠 아야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딱가 안에서 염오 단속하는 거, 염오하고 이탐, 염오는 단속이고 이탐은 자기화가 해소되는, 그래서 염오 이탐의 과정이 사마타 그칠지고 요게 심해탈. 그러면 이어서 소멸하는 것이 존재화를 해소하는 거. 그래서 윗바사나가 해해탈. 그럼으로써 해탈지견.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있음, 요거 완전한 지혜 빠리냐, 무위의 암 안냐로 완성되는 요것이 바른 깨달음이어서 부동의 심해탈, 불사, 열반이 실현되는 요렇게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수행지도를 그려낼 때에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이런 딱가의 바깥쪽에서 윗딱가까지를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하는 요런 자리, 요런 역할, 그리고 여모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 심해탈, 해해탈 해서 해탈지견하는 이렇게 전개되는 수행지도, 이렇게 해야 이게 아까 보았던 불교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낸다 라고 하는, 자,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해석하는 진정의 공부는 불교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낸다,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교의 깊이를,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직접 들어가서 보아낸 이런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불교 연기, 그랬을 때 그 심오함의 끝에까지 가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으로의 팔정도,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이렇게 불교의 그 깊이를 다 담아내야 하는데,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삶의 표면에서 현상적인 이야기, 그래서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렇게 수행을 말하게 되니까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그런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자칫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다 생겨나죠. 모든 것의 근본은 뭔가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심행은 상수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이 딱가라고 하는 범주에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 이어지니까, 이제 삶의 깊이, 불교의 깊이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현상적인 정도로만 얕은 깊이에서만 보완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제시하게 되었다. 네, 요런 이야기가 되죠. 자, 어제 오늘 이렇게 그 큰 4번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하는 주제를 모두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뭐 6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려가지고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부니까야 전체가 꿰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야말로 붓다고사 스님의 아류인 전통의 불교를 거부하고 붓다고사의 밖에서 부처님에게 직접 접근하는 이런 진정의 불교를 10여 년 매진해 왔을 때, 이제 사부니까야가 꿰어지는 성과에 의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성과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동질성 위의 차별성이라는 차별성을 보완함에 의해서 불교의 깊이를 담아내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요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라는 주제를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제 그저께 계속 그 법회가 이어지면서 특히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뭐 7시에서 90분간 수업을 하고 그 동영상 작업하고 수요일 아침에 우리 이 시간 공부하고 수요일 날은 또 저녁에 8시부터 줌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줌으로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이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늦은 시간, 또 동영상 작업하고 하면 좀 시간이 늦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어제 아침에 또 공부하고, 어제 낮에 또, 낮 시간 안구따라니까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까지 어려우니까, 화수목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끝에 금요일 아침 오늘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자꾸 물을 먹게 되고 생각하면 에피스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어찌 보면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늙어간다라는 거야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에 그 완성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우리가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어찌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좀 건강관리 좀 잘 해가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지속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뭐 다른 법회는 없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세 번째 홈페이지 붓다와다닷컴 제작 작업을 해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 주말에 좀 더 바싹 해가지고 약간 좀 너무 늦지 않게 붓다와다닷컴이 공개될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최진현 보부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낮 수업, 안구따라니까야에서도 제보부님 같이 만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 어렵지만 중요한 공부, 도움되시기 바랐고요. 자, 유튜브에, 지연보부님, 사념저, 심사마타, 윗바사나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스님버부님하고 합장하셨어요. 그렇지요. 심의식이 이렇게 차별성으로 알려질 때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되죠. 네, 요점을 잘 정리하셨고요.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편안한 아침입니다. 지연버부님 고맙습니다.